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평경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점만 말씀드릴 생각이고 다른 것들은 첨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내용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새벽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을 극복하고 상방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방 이탈이 발생했을 때 상승세는 꽤나 매서웠고요. 10K나 22K 이런 부분에서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정석적으로 해설하시는 분들은 하락세가 극복되지 않았다,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31K의 전고점을 넘기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하락세 안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하락 채널의 추세선을 보면은 상방으로 이탈을 했죠. 그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세는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변경된 추세를 1시간 봉에서 봤을 때 차트가 추세선을 지켜주면서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즉 상승분의 몇 퍼센트 되돌려놓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되돌려놓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켜준다면 지금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는 확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초기 과정이지만 해당 추세가 완성된다면 우리가 2달 동안 지켜주던 하락 채널, 똑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보는 테스트 구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면요,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중기로 조금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매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윗부분에서 이 추세를 지켜준다면요, 지금 전고점을 표시를 해드렸는데 상승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전고점이 저항으로 작용을 받을 것이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방금 그어드린 것처럼 저항을 작용받더라도 되돌려 놓고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그림으로 나간다면은 사실 하락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면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 근거는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반대되는 의견은 뭔가? 지금 변곡점이 아니라 단순히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가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락 근거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RSI 지표예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식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하락 근거로 이것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식지 않아도 추세는 뒤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지 않고요. 상승하던 게 하락으로 바뀌고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바뀌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흔하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RSI로 따졌을 때 가격이고, P로 표시하겠습니다. 프라이스. 그 다음에 RSI를 밑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추세가 뒤바뀐다 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즉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고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하락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는 외봉으로 추세가 뒤바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탈했음에도 다시 회귀한 다음에 추세를 유지한다. 즉 이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뒤바뀌었네 생각을 했지만 실제 추세는 그냥 다시 상승을 해버린, 이거는 휩소가 되는 거잖아요. 즉 페이크가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골크, 데크를 만든 다음에 변곡점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항상 말하는 신뢰성이 낮은 지표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봤을 때 적용하지 않고도 변곡점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RSI만으로 지표가 식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정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위 사례들은 매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 망부석처럼 기다리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미 시발점은 나온 셈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추세선을 지켜주는 그런 무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부러진다면 그대로 약세의 길을 계속 연장해서 걷긴 하겠지만 그런 정답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주 시나리오랑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죽겠다라는 의견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정한 가격 1차 매수, 2차 매수를 설정을 했을 때 1차 매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저 일부만 매수가 체결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비중을 갖고 높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런 매매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소비중을 통해서 정찰배영 보내놓고 30% 먹었다라고 하는 매매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건 저는 사실 매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매수 체결이 되지 않은 분들, 저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지금쯤은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주말까지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직 이 부분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주말이 되면 이 부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 둘씩 확률을 높여갈 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적용을 한다면 시나리오를 변경을 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에 적용하는 게 정석입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반형을 되게 좀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말하고 그 다음에 만에 안에 틀렸을 때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추세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31K를 이탈해야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없이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 지금 추세 바뀌었다라고 가정하고 보고 있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승 근거가 아직 부족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저 저 개인적으로는 변곡되었다라고 가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곡에 대한 반박도 한 번 더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꾸 반박을 하는데 그만큼 초기 추세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추세가 뒤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그냥 되돌림이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유지였다면 이런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이미 지금 618 구간을 터치를 했고요. 지금의 하락분의 62%를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 이거 늘 보는 추세죠. 제가 매매할 때도 이거 적용을 하는 추세인데 이런 식의 관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관점은 사실 제가 오늘 주장한 게 상승 추세로 좀 가정을 하고 본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관점은 하락이라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챙길 수 없거든요. 둘 다 챙기면 이중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후행 대응이 아니라면 절대 둘 다 챙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분위기가 이상할 때는 이 그림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5K에 매수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격이 29K, 28K 부근에 위치해 있어. 그럼 나는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반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6K, 17K, 18, 19, 20K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나는 전저점에 사지 못했어. 나는 14K 또 그 이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격에 매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봤을 때 이 전고 위로 올려놓고 우리가 아직 늦었다라고 한 가격은 어찌 보면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 고민을요 다시 여기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25K 때 못 샀어. 그래서 지금 못 사.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정답지가 상승이었다면요 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고 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정답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 추세가 거의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가 점점 결정이 됐을 때 그 확률이 50%, 60%, 막 90% 올라갈 때 추세 계속 지켜주고 또 그 추세에서 하단 터치 안 하고 빔으로 쏠 때 그때까지 선택 또는 판단을 미룬다면요 아마 매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잘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놨는데 저는 이 전고점 올라갈 때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비중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50%가량 들고 있었고 올라갈 때 비트랑 이더 더 매수해서 4월 말에 매도를 했죠. 저도 이 전고 올려놓고 매수한 거 아니거든요. 이때도 좀 매수를 늦게 했음에도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확률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50%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상승을 할 때 50%, 60% 올라갈 거예요. 부수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봐야 된다, 거래량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말을 하지만 그저 이것만 봤을 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90%가 됐을 때 매수를 한다?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정 줄 때 후회를 하고 다시 상승할 때 이때 판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 판단의 시간은 남아있고 오늘 관점 등을 잘 적용시켜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관점하고 저의 선택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답지는 모릅니다. 제가 반년 동안 추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나오는 그림만큼 정말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조정을 줄 때도 이런 구간에서는 믿음의 구간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매도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주장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저는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그림만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저히 이 그림이 예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후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이 바로 후대응을 할 때입니다. 추세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고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상승으로 간다, 하락으로 간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전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건 후대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대응을 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에 대한 확률이 절반 이상 넘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날 영상에서 지금부터 23년도 말까지를 저점을 줍는 기간,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매수해서 바로 수익 보기에는 괜찮은 구간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24년도 상반기, 반년 뒤 매수 구간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불장의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매수하셔도 작은 상승보다 큰 상승을 노리는 데는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매수는 저점을 줍기 위한 매수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비트코인 관점만 말씀드렸는데 거시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석구방을 확인해 주시고요. 석구방은 영상 설명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